2024 6 25화 아침 일찍 출발하여 국경 넘어 아르메니아로 왔다. 출입국 신고를 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영국에서 여행 온 부부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1년 전 영국의 여러 도시를 운전하며 돌았다고 하니 무척 반가워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과 서쪽 끝에 사는 사람이 딱 중간 지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셈이다. 아르메니아는 그 수도인 예레반이 2800년 역사가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나라다. 다른 코카서스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륙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역사상 700년이나 나라 없이 그냥 아제르바이잔 사람으로서 살기도 했으며 세계 70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교착 상태에 빠진 상거래를 풀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외국어를 6개 국어 이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나는 너무 게으르게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국경을 넘은 후 세반 호수와 그 호수 안의 조그만 반도의 언덕 위에 세워진 수도원과 교회를 보러 갔다. 호수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되어 있고 현지 사람들에게는 결혼식장으로도 자주 이용되는 곳이다. 세반 호수는 서울 면적의 2배가 넘을 정도로 광활한 호수인데 바다가 없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호수를 세반 바다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넓은 호수가 해발 1900m의 고원에 자리 잡고 있어서 눈부신 햇살 속에 특이한 풍광을 만들고 있다. 세반 호숫가의 아름다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우리는 남서쪽으로 70여 km를 달려 수도 예레반에 있는 숙소에 투숙했다. 이 도시는 젓갈색 응회암 벽돌로 외벽을 장식한 건물이 많아서인지 오래된 도시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르메니아에는 이 돌로 비석처럼 만들어진 하츠카르가 곳곳에 세워져 있다. 비석 중앙에는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판화처럼 새겨져 있다. 이제 내일 하루 이 나라를 돌아본 후 이번 여행을 마무리한다. 2024 6 26 수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은 내용 중에 그때는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 소설은 작가가 실제 겪었던 일을 회상하는 형식의 작품이다. 글 중에는 작가의 절친이 자기 민족이 코카서스 땅에서 순환을 당하고 있어서 그들을 구하겠다며 떠났는데 작가가 그의 안녕을 몹시 염려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여행에서 그 위문이 조금 풀렸다. 카잔차키스가 젊었던 시절 이곳 코카서스와 발칸 반도 등지에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카잔차키스의 조국 그리스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각하면서 오스만 튀르크에서 벗어나 독립하려는 과정에서 발칸 남부에 살던 이슬람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다. 뒤이어 아르메니아 등 코카서스에서도 유사한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이용해 지정학적 이득을 노린 러시아와 제국의 영역을 지키려는 오스만 튀르크가 격돌했다. 이 전쟁에서 코카서스 지역 사람들, 특히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엄청난 순환을 당한 것이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의 참변을 더욱 참혹하게 한 것은 오스만의 진압 군대에 발칸에서 쫓겨난 이슬람 사람들을 투입하여 극도의 증오심이 상승작용을 하여 제노사이드 비극이 발생했다. 이 비극에 대해 당사자인 강대국들은 전쟁 국면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들의 자유와 생명을 경시하는 나라는 역사상 대형 사고를 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 디아스포라로 외국을 떠돌아야 했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고국에 오면 꼭 찾고 싶어하는 곳이 아라라트산이다. 지금은 오스만 튀르크 시절 새로 정해진 국경선 때문에 아라라트산은 터키 땅이 되어 있다. 대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 산을 건너다 볼 수 있는 코르비랍 수도원을 찾는다. 코르비랍 수도원에서 바라본 아라라트산은 해발 5137m의 봉우리가 만년설에 덮여 있고 구름이 봉우리 아래에 걸려있는 신비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 산은 창세기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 끝에 멈춘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질 정도로 아르메니아 사람에게는 민족의 영산이다. 가르니 신전은 이르메니아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네로 황제의 후원을 받아 건축한 신전이라 한다. 가르니 신전은 큰 지진으로 파괴된 것을 복원했다. 여기서 아르메니아의 전통 악기인 두둑 연주를 들었다. 두둑은 살구나무로 만든 아르메니아 전통 필이다. 연주곡은 듣는 사람의 눈물을 자아낼 정도로 슬픈 가락인데 두둑이라는 악기가 원래 그런 것인지 또는 연주주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집에 가서 한번 시도해볼 생각으로 두둑 피리를 하나 샀다. 현지 가이드의 통역으로 내 의사를 전했더니 그 연주자가 가방에 가지고 다니던 악기 중 100불 가격에 적합한 것을 하나 골라주었다.
같이 여행한 친구는 나에게 다소 무모한 것 같다고 했지만 장차 두둑을 열심히 연습해서 연주곡을 하나 들려주면 그 판단에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찾은 곳은 돌들의 향연이라 하는 대형 주상 전리가 있는 아자트 계곡이다. 주상 전리가 있는 지형은 지금까지 내가 본 대로 다 바닷가인 줄 알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다. 이곳의 주상 전리는 큰 계곡을 끼고 양쪽 절벽에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제 다시 호텔에 있는 예레반으로 복귀하여 캐스케이드 광장과 공화국 광장을 중심으로 시티 투어를 하는 것으로 아르메니아 여행을 마쳤다. 캐스케이드 광장은 대형 조각공원인데 아르메니아를 사랑하는 교민들의 후원을 모아 착공했다. 아르메니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해외에 사는 교민들의 후원이라고 한다. 공화국 광장은 원래 러시아의 건축가 알렉산더 티마니아인이 설계했고 그의 사후에 착공되어 1970년대에 완공되었다. 예레반 특유의 황갈색 석벽으로 지은 중앙청사 건물과 역사박물관 등 국가의 주요 빌딩이 원형 광장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공화국 광장 투어로 아르메니아 여정을 마무리했다.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자유스러운 나라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내일은 아침에 출발하여 공항으로 간다. 올 때의 경로처럼 두바이를 경유하여 서울로 복귀할 것이다. 참고 영화 속 아르메니아,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북방의 평원에서 여러 속방에서 온 왕과 장군의 사열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중 하나가 아르메니아 왕인데 귀속말로 가신에게 저자는 누구인가? 묻고는 짐짓 잘 아는 듯이 오, 아르메니아 산악지방에서 오느라고 수고했소. 라던가 하는 말이 나온다. 제국의 황제 노릇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주인공 막시무스 장군은 황제의 총사령관인데 사랑하는 여인이자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딸인 루실라가 아르메니아 왕에게 시집간 후 모욕당한 것에 분노하여 군대를 이끌고 아르메니아까지 쳐들어가 구해 나오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전개된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제국의 지속을 위해 막시무스 장군과 아들 코모도스 중 누구에게 왕좌를 넘겨야 하나 고민하던 중 이를 눈치챈 아들 코모도스가 부친을 암살하고 왕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영화 글래디에이터에는 코모도스가 모반 이후 막시무스 장군의 고향집에 있던 가족을 모두 죽이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막시무스는 이 사실을 보고 삶의 희망을 접고 쓰러져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 노예 상인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진다. 그 후 한 명의 노예로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그의 전투력이 뛰어난 것을 보고 검투사로 단련된다. 마지막 장면에는 콜로세움에서 군중의 인기를 위해 모험을 건 황제 코모도스와 검투사로서 대결하여 결국 승리하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장면에서 아르메니아의 전통악기 두둑 연주 두둑 오브 더 노스라는 음악이 흐른다. 소설가의 상상력은 끝이 없다. 아무튼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르메니아는 그리스, 로마,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과 겨루고 얽혔던 고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코카서스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너무 요충지어서 동서의 제국들 간에 힘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 점에서 어쩌면 오늘날 한국이 처한 사정도 조금 비슷하다. 그나마 우리가 교통로가 아닌 반도에 자리 잡고 동맹국이 영토 확장에는 관심이 없는 자유의 공화국이라는 점이 행운이다.